잘 드러내는 방법, 그렇게 드러나는 방법들이 분명히 그림이 가장 유리하기는 해요. 물론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다 있는데, 미술은 그 부분들보다 정제되고 그 결과물들을 또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어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조금 옆으로 눕혀서 선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선이 아니라 이건 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마치 점 같은 그런 부류죠. 그 점인데 요거를 연결시키는 점들이죠. 일단 외곽선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정해 볼게요. 선생님, 굵기를 정하면은 소나무의 규모가 정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굵게 가지 마시고요. 그 결에 따라서 나중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굵기를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보다 약간 가늘게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가는 거는 굵게 바꿀 수 있지만 굵게 정하신 거는 가늘게 못 바꿔요. 그래서 처음에 잡으실 때 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신 것들보다 조금 더 가는 부분들로 선들을 만들어 주시게 돼요. 대신 반드시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나중에 이걸 점선으로 그리시면서 이 두께감, 이 왼쪽 선과 오른쪽 선이 이렇게 쭉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더군다나 왼쪽에서 쑥 나왔다 그러면 얘도 같이 따라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물기를 조금 빼주시면은 훨씬 더 작업하시기가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너무 큰 붓으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네들은 처음에 이렇게 선을 잡고 구도를 딸 때는 이게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밑에다가 하도를 놓고 그리셔도, 뭐 저는 오히려 하도 놓으면은 이 선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일부러 뺍니다만은, 밑에 형태가 이제 완성되어 있는 이런 그림이라든가 이미지, 사진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셔야죠. 근데 이제 안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뭐 능력이 출중해서라기보다도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싶어서가 오히려 맞을 거예요. 굳이 할 수 있는데 피하는 이유들은 이제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소나무의 특징은 결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되어 있는 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있는 결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은 그리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거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가는데 좀 더 굵게 그리고 싶다. 그런데 화면이 왼쪽이 너무 남는 것 같다. 그러면 얘를 오히려 키워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까보다 조금 더 굵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이쪽이 불안한데, 그러면 이번에는 아래쪽을 묶어가지고 만들어서 갈 수 있죠. 이런 자연물을 표현할 때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뽑아내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똑같이 그려도 사실 별 의미가 없어. 그것들이 똑같이 그린다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이제 자괴감만 들 뿐이지, 이거를 똑같이 그려가지고 실제 그림과, 그러니까 사진과 풍경과 그걸 옮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좀 분위기를 연출을 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렇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건 내 그림이다 라는 애착을 더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거의 먹의 농도가 같은 농도예요. 완전히 녹목은 아니고요. 완전 녹목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서 피했고요. 그것만 피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원하시는 대로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은 나중에 붓을 들기가 힘들 정도로 저희 그 은사님, 90세가 넘으셨던 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까지 붓을 쥐셨는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꽉 쥐는 힘은 없는데 이거를 붓을 이 손에다가 얹기만 해도 팔이 움직이면서 그 느낌을 전달을 하세요. 근데 오히려 예술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평소 때 얼마나 훈련이 돼 있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그리다 보면 줄기만 너무 부각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 부분들을 조금 피해 볼까요? 그러면 소나무가 어느 한 부분들만 이 정도 드러나면 꽤 많이 드러난 거거든요. 중간에 이제 가지도 한번 걸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길 텐데 이거는 지금 가지 걸치는 거 없이 그냥 쫙 올려놓고 양옆으로만 좀 흩어지게 그렇게 그립을 유령이니까 좀 이렇게 봐주시죠 뭐. 그리고 이제 먹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진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계속 그 다음부터 먹을 계속 쓰지 마시고요.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점점점 먹이 흐려질 거예요. 왜? 위쪽에는 먹을 안 찍었기 때문에 이 앞부분만 찍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먹의 농도가 얼마만큼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뒷부분이 물이 섞여 있는 먹이 나올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찍었던 이 먹도 완전 녹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점선으로 했던 부분들이 바로 결로 연결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훨씬 쉬워서 그랬던 거예요. 이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다 똑바로 만들어 버리면은 나중에 표현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쪼갤 때도 툭툭툭툭 쪼개지 마시고 점을 찍듯이 그 다음에 살짝 긁듯이 모양을 만들듯이 전체적인 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만 이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을 이런 방향으로 날 것인지 아니면 얘네들 따라서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거꾸로 이쪽으로 돌릴 것인지 바깥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부터 넘어와서 오른쪽으로 결을 따라서 넘어올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그렇게 그렸죠. 이쪽은 그냥 위아래로 흘러내리겠는데 얘네들도 위아래로 흘러내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얘가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결이 이렇게 비틀어진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잎을 할 차례인데 잎은 색깔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잎을 할 때 진한 걸 할 건지 아니면은 흐린 걸 할 건지 잎색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솔잎의 길이부터 먼저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쭉 펼쳐지는 그런 소나무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지를 그리기 전에 솔잎을 먼저 부분 몇 개 그려 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작업하시기는 좀 수월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잎이 그려진 상태에서 앞부분 그 다음에 솔잎과 솔잎 사이를 지나가는 가지 그렇게 해서 솔잎이 앞에 있는 그죠? 가지라든가 줄기보다 앞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지보다 또 뒤에 있는 솔잎들도 같이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잎의 표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느낌들이 달라지니까 그 느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순서를 처음에는 이제 줄기 그리면서 가지가 조금 그려졌지만 그 다음부터는 솔잎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 그리고 다시 솔잎 그리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솔잎 방향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보다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그 솔잎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농도가 얘보다 약간 흐린 상태로 선들이 그어지고 있죠. 일반적인 소나무라 그랬으면은 얘보다 조금 요것도 짧을 거예요. 솔잎의 길이가 진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그 솔잎 길이를 최대로 늘려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획 자체가 일부러 뭐 어차피 색깔 칠해가지고 가릴 건데 대충 그리면 어떠냐라고 보실지 몰라도, 이 솔잎을 대충 그려버리면은 소나무 전체가 대충 그린 것처럼 보여요. 선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지금 임무를 맡고 있다고요. 선 하나를 대충 그리시면은 이 무리 전체가 같이 무너져 버리고요. 무리가 무너지면은 이 나무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림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선생님들이 그냥 멀리서만 쭉 보고 괜찮네 그러고서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꼭 괜찮으면 가까이 가서 보세요. 가까이 가서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각각 세부적인 그 필치,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작가의 그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꼭 계시죠. 저도 사실 뭐 마찬가지고요. 호감이 가는 이미지나 그림이라 그러면은 그 앞에 꽤 많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요리조리 가까이서 멀리서 아주 그냥 진짜 손만 안 댔다 뿐이지, 종이의 재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거기서 느껴지는 아주 섬세한 그 두께 이런 것까지 한번 살피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획을 하나 긋더라도 특히 이제 그림을 좀 애정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림을 계속 하시겠다는 분들은 꼭 획 하나를 대충대충 그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획을 보더라도 빈틈 없이 그려버리세요. 많이 그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는 것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밀도가 높아지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지금 저 벌써 시작한 지 40분, 45분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줄기하고 지금 잎 하나 걸치고 있는데, 이 잎으로 해가지고 다 덮으려면은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할까요? 한쪽 방에 이렇게 길게 쭉 뽑은 게 있으면은 이걸 또 쪼개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만 놔두면은 무슨 다른 나무들처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쪼개고 옆에 있는 걸 또 쪼개고 계속 쪼개서 만들어 놔야 이제 솔잎으로 진정한 솔잎이 되겠죠. 그리고 일단 여기서부터 가지를 한번 또 바꿔서 가지를 한번 슬쩍 내보도록 할게요. 소나무의 가지는 그 움직임이 마치 뱀이 꿈틀거리듯이 표면은 뭐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거친데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마치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실제 소나무를 바라봤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뭐 쉽게 말하면 전기 뭐 이런 기운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 숲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그 기운들을 받는 영향들이 꽤 있는데, 물론 모든 나무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특히 소나무는 더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서 늘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맑게 채색까지 완성이 되면은 상당히 그 모양이 갖춰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네요. 제가 강의 시간 중에 이게 한 번에 그리는 게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한 것들을 시작을 해버리는데, 안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그 강의 뭐 시간 정도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밖에 보실 수가 없어서, 일부러 완성 단계까지는 못 보신다 하더라도 제가 나중에 완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들을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우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색감들이 표현되어지는 걸 감안을 해서 태점들을 찍어서 가지들을, 그리고 이 줄기를 완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중심 부분에서부터 진한 것들을 이제 그렸으면은 그 진한 것들 주변으로 흩어지면서 농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면은 멀리 가게 돼요. 음영 차이를 두게 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음영 차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농도를 맞게끔 다시 조정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어떤 부분들은 농도가 좀 짙게 되는 부분들은 어둡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강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한 것과 어두운 것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들이 아직 덜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과정상 먼저 전체적으로 흐린 것들을 다 그려놓고 진한 걸 그리는데, 이제 몇 분 안 남아서 선생님들이 좀 그 다음 과정 궁금하시겠다 싶어서 여기다가 이제 좀 짙은 걸로 다시 요 부분들 흐린 상태로 간 상태에서 또 약간 짙은 걸로 위를 살짝 입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짙은 것으로 뭉칠 때는 전체 무리들 중에 짙은 부분들이 많이 생성됐을 때 좀 한정할게요. 그렇지도 않은데 얘를 굳이 할 이유가 없죠.